요즘 설탕 제로가 아주 핫합니다. 제로 탄산음료나 제로 소주, 그다음 제로 스낵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이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제로 식품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설탕보다는 낫다고 하고, 또 누구는 아직 연구된 게 없어서 위험하다고 하니 먹으면 좋다, 아니 나 조심해야 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몸소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과연 제로 음료는 진짜 뭐가 문제일까?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뒷받침되는 내용들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햄버거 먹을 때만 제로 콜라를 주로 먹고 제로 관련된 음료나 다른 이런 스낵류들은 별로 섭취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닥터페퍼 제로가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하더라고요. 20살 때에 마셨던 그런 체리콕에 대한 기억으로 닥터페퍼에 대한 그런 잔상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한번 사 먹어봤습니다. 근데 맛있더라고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닥터페퍼를 한번 먹어본 거였는데, 이게 한번 맛있다고 느끼니까 닥터페퍼 제로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층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에 내려가가지고 또 몇 개 사왔어요. 2캔으로 시작해서 별다른 브레이크는 안 거니까 4캔, 5캔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단 거를 일부러 찾아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나쁘단 건 저도 아니까 한번 이렇게 닥터페퍼 제로로 단맛을 느끼고 나니까 평상시에 땡기지도 않았던 뭔가 단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자꾸 단맛이 나는 다른 탄수화물까지 먹고 싶더라고요. 또 이게 막 편의점을 들락날락 하니까 자꾸 다른 거에도 눈이 가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닥터페퍼를 이렇게 막 사와가지고 미친듯이 먹어요. 그리고 갔다가 이것도 하나 있길래,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쿠키였는데 어렸을 때 이게 생각나서 이것까지 사왔거든요. 어쨌든 제가 원래 권장하는 식단이 탄단체가요, 하나 둘둘 하나하나 식단을 소개할 때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여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단백질이랑 잎채소 섭취 비율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도 평소에 탄수화물 섭취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료 음료들을 통해서 단맛을 한번 느끼니까 이게 자꾸 다른 군것질도 단계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캔으로 한 2주간 지금 미친듯이 먹었는데, 이제 닥터페퍼 제로를 안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거 산지도 한 이틀 지났는데 안 먹고 있어요. 참고 있습니다. 제가 닥터페퍼를 이렇게 끄는 방법은, 원래 수분 섭취를 제가 옅은 커피로 하루에 3리터 정도 마셨습니다. 그냥 500ml 생수병 하나에 이제 미니 카누 작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이걸 수시로 먹었었는데, 이걸 바꾸니까 좀 낫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제로 식품을 섭취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도 있는데, 또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 계기로 좀 공감 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요즘 이 제로가 붐이었던 게, 맛은 기존 당류가 들어간 식품보다는 물론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탕이랑 당류가 없으니까 쓸데없이 질 떨어지는 칼로리 섭취가 없고, 또 당류 과다로 생기는 뭐 지방 증가나 비만, 이런 혈당 관련 질병 등의 문제에서 일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일단 1차적인 판단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제로 슈거 식품이 낫다라는 관점으로 되게 붐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당류가 많은 음료나 과자를 섭취하는 것보단 좋아요. 그리고 또 원래 그렇게 단 군것질을 많이 하던 사람이 뭐 다이어트와 또 자기 통제를 위해서 제로 식품으로 기존에 먹던 식품을 대체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 거죠. 물론 아예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한 번에 끊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인공감미료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조금만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이 감미료는 단맛을 내는 재료를 얘기해요. 감이 한자로 달감이거든요. 어쨌든 일단 이 설탕을 제외한 인공감미료들이, 저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인공감미료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나누는 방식도 탄수화물 종류냐, 뭐 탄수화물 종류가 아니냐, 또 천연 원료냐 아니면 합성 원료냐, 또 이게 탄수화물계라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천연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며 합성이라고 또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보거나 주로 먹는 재료 음료나 식품들에 들어가 있는 인공감미료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스파탐, 슈크랄로스, 아세솔팜칼륨, 그 다음 사카린, 스테비아, 알룰로스, 그 다음에 에리스톨 정도, 이렇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감미료들이 뭐가 문제냐, 일단 첫 번째, 이 단맛 자체에 계속 중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미 중독됐을 수도 있지만, 이 인공감미료들은요, 일반 설탕이나 액상으로 된 당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단맛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칼로리가 없이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냅니다. 인공감미료를 섭취함으로써 이건 설탕이 아니고 칼로리가 없으니까 괜찮아 라며 계속 먹게 되니까 이 달달한 단맛 섭취
없이 조절하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대요. 인공감미료는 달아도 칼로리가 없다는 걸 알지만 이미 이 달달한 맛에 중독되고 길들여지면 혹시나 다른 달달한 무언가를 먹을 때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단맛의 금단 현상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나는 단 거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 거 끊는 게 담배 끊는 거랑 같습니다. 금연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금연은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 금연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내가 말이야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근데 못 하거든요. 단맛도 그래요. 생각보다 인공감미료 중독도 끊기가 어렵다고 해요. 특히 청소년 청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막 몸을 쓰는 일을 하러 다녀요. 행사나 현장일 이런 걸 하러 다니는데 유산소 운동 겸 용돈도 벌 겸 20대 초반의 애들이랑 되게 많이 일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진짜 탄산음료를 입에 달고 살아요. 얘네들이 갈증 나고 그러면 이제 뭘 마셔야 되는데 이때 음료수를 사러 가보면 꼭 달달한 탄산음료를 선택해요. 이처럼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이런 단맛이 나는 재료 음료도 내가 원할 때 딱 끊을 수 있다라고 너무 확신하면 안 됩니다. 저도 닥터페퍼 끊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게 편의점에 가면 자꾸 눈에 띄더라고. 인공감미료의 중독성을 알리는 이제 동물 실험 하나가 있는데 코카인에 노출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이게 정맥 코카인과 경구용 사카린 중에 이 사카린은 설탕과 동일량 대비 수백 배 단맛을 내게 해주는 건데 이 정맥 코카인과 경구용 사카린을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 이 쥐들이 사카린을 선택했다고 해요. 인공감미료라도 이 단맛이 주는 이 중독성이 코카인의 중독성보다도 큰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사카린 한 종류로 한 실험이긴 하지만 한 번쯤 참고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달지 않은 건강한 음식을 먹기가 싫어진답니다. 첫 번째 이유랑 좀 비슷한데 인공감미료의 단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과일 같은 상대적으로 덜 단 음식들 또 야채 같은 걸 꺼리게 되고 또 인공감미료를 계속 섭취함으로써 이 질 좋은 영양가가 높고 상대적으로 건강해지는 이런 음식들을 피하게 되고 영양가가 낮고 인공향료를 넣으면서 인공감미료 달달한 맛만 주는 것들을 계속 섭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들보다는 좀 더 자극적인 단맛을 계속 찾게 되고 이런 단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그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식품이 이제 식욕을 돋군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이 평소 내가 먹던 단맛만큼 칼로리가 몸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동안 내가 학습해왔던 이 단맛과 이 혈당의 불일치가 일어나서 체내에 일종의 영양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더 단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다음 네 번째는 아무리 이제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인공감미료들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아요. FDA 승인이 몇 종류의 인공감미료에 떨어졌는데 FDA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연구 대부분도 암에 관련한 위험은 일단 배제했다고 해요. 또 하루에 이게 온스니까 약 700ml 정도의 이제 뚱캔으로 약 2개 정도 섭취하는 양이거든요.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거죠. 하루에 이런 뚱캔 2개 이상 섭취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인공감미료 물질이 수년에 걸쳐서 내 몸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닥터페퍼 제로 뚱캔 4캔도 마셔봤는데 이 2캔도 안 되는 양으로 연구한 거는 좀 거시기 하네요. 이런 데 들어가는 인공감미료들 통틀어서 몇 가지 부작용을 얘기해보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 증가, 신장 질환 위험 증가, 또 골다공증으로 인한 위험 증가, 또 인산, 화학에서는 이제 피라고 하는데 이 인산 성분으로 인한 치아부식들, 그 다음에 장내에 있는 균들의 변화에 따른 혈당 조절의 기능 약화도 생기고 두통과 복통 그리고 현기증, 또 감정적으로도 막 오르락내락해서 우울증도 걸리고 그 다음에 또는 불면증의 위험도 있고 알러지나 공격성 증가 등 또 그 외에도 암 유발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상대적으로 잠재적인 위험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것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 또 전문가들도 적당히 먹는 거는 괜찮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대체당 인공감미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미 단 것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인공감미료를 많이 섭취하면 안 좋다는 이런 얘기가 무의미해요. 왜냐면 조리할 때 이왕이면 설탕보다는 칼로리도 줄일 겸 맛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인공감미료 좀 쓰는 게 사실은 훨씬 좋은 거고 그리고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도 음식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 덜 받고 혈당을 낮추는 데에도 좋으니까 사실 이 단 걸 컨트롤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먹는다고 막 폭주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상관없는 거죠. 물론 이게 당뇨임에도 계속 단 게 땡기는 건 좀 이제 안 되는 거지만 또 다이어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정말 인공감미료로 인해 식욕이 막 더 증가되고 단
음식만 더 좋아하게 되며 또 질 좋은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맛을 느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데에는 사실 중요한 수단이고 고단백 잎채소 위주의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함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적은 결국에 이 식단과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제로식품을 먹어서 식욕이 더 유발되는 걱정보다는 입에 단맛을 자꾸 안 주니까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결국에 달달한 디저트를 막 엄청 폭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로식품들을 이렇게 조금씩 섭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게 살도 잘 빠지고 설탕으로 인한 질병들을 예방하면 좋은 거죠. 사실 이 먹는 건요, 감정적이고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되게 커요. 아무리 영양이 좋아도 맨날 먹으면 질리거나 또 맛없는 음식이면 못 먹습니다. 어쩌다가 이 제로슈거 식품들을 먹더라도 뭐 새로운 맛이네, 뭐 어쩌다 하나 먹은 셈으로 치자라고 좀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해요. 이거 너무 맛있네? 계속 먹어야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포만감을 떠나서 그냥 맛있는 뭔가를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또 거기에 맛까지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달달한 탄산이 뭔가 땡길 때에는 그냥 일반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먹는 것보다는 이런 제로 탄산을 먹는 게 당연히 더 좋은 거죠. 또 제로를 먹어서 솔직히 식욕이 좀 오른다고 해도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다이어트 해보면 아시겠지만 제로 식품 안 먹어도요, 우리 몸은 계속 뭔가가 먹고 싶고 막 갈구합니다.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이런 제로 식품을 먹어서 내가 식욕이 유발되는 건 사실 굉장히 미미하죠. 이것 말고도 식욕을 자극하는 건 널려 있습니다. 인스타 보다가 나오는 뭐 맛집 음식이나 유튜브 보면서 나오는 뭐 맛있는 먹방 음식들, 또 길 가다가 맡게 되는 막 치킨 냄새들, 막 떡볶이 냄새, 막 튀긴 냄새, 이런 거에 비하면 제로식품 유혹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유혹을 떨쳐야 사실 다이어트가 되는 건데, 그에 비하면 제로 칼로리 식품으로 인한 식욕 유발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이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야만 비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대체당에 대한 제대로 된 장기간 대규모 연구는 충분치 않는 건 사실이죠. 또 여러 천연 감미료인 뭐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나 이런 것들은 개발돼서 시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인공 감미료들 간에 뭐가 어떻고 얘는 어떻고 연구는 솔직히 거의 아직 없는 실정이고, 또 이것 외에도 이제 대체당이 장내의 이제 환경을 바꾸고 유익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도 뭐 일부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현재 국내외 관련 학회들에서도 대체당이 당뇨인의 혈당 관리와 체중 감소에 유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또 이게 식습관이 갖춰지는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는 이런 대체당들도 가급적이면 단맛에 중독되지 않도록 안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추적 관찰 실험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요, 미국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지역에서 성인 한 5,518명을 8년간 추적 관찰해서 탄산음료와 체중 증가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매주 인공감미료 같은 음료를 마신 경우 과체중과 비만 위험도가 2배 가까이 높아졌다 그래요. 무설탕 탄산음료를 섭취한 경우에도 섭취 칼로리가 분명히 적은 검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증가되고 또 9년, 10년 동안 복부 비만 가능성이 꾸준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감미료에 대한 섭취 판단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저는 이번 닥터페퍼 제로를 마셔본 계기로 웬만하면 진짜 가끔 생각나면 먹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내용에서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몇몇 특징적인 인공감미료들이 어떤 특정 질병과 유전적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요즘 너무 핫한 내용이라 인터넷에 인공감미료만 쳐보셔도요, 다양한 기사나 몇몇 자료들 살펴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제 구독자 1000명을 제가 넘기게 되었는데 감회가 새롭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